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한보정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월 6일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요. 오늘부터 날씨가 또 굉장히 추워집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도 중요한 뉴스 한 서너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북한이 오늘 말이죠. 어제죠. 날짜상으로. 어제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에 200발을 쏘았는데, 우리는요, 오후 3시서부터 40분에 걸쳐서 400발로 보복 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북한에서 이제 이번 이 도발과 관련해서 총참모부에 성명을 내놨고요. 우리는 이번 대북 보복에 있어서는 신원식 국방장관이 직접 주재해서 지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세한 내용, 지금 남북간 간의 군사 긴장이요, NLL 인근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새로운 공관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발표 양식 이런 것부터 지금 완전히 기존의 관행을 깨는, 그러니까 기존의 여의도 문법을 깨는 방식을 통해서 이 정영환 고려대 교수를 이제 임명 발표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된 당내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야, 이거 우선 깜짝 인사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누군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이제 윤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가깝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치권 인사들하고도 그렇게 뭐 대단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이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 이 범인, 과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행적.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발표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행적을 중심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재명의 행적을 그대로 지금 동선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건 계획범죄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말이죠. 지금 완전히 동선이 일치하는 이런 내용을 경찰에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이 범죄 심리 분석관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해서 지금 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신문 중에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그러면 어디에서 1월 1일 날 아산 집에서 출발했는데, 그럼 어디서 체류했는지 호텔이죠. 뭐 일종의 이제 모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체류한 관련 영상까지 경찰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빅텐트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예측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양양자 출판 기념회가 9일날 열리는데, 자, 9일날 열리는 양양자 출판 기념회에서 지금 핵심 4인방, 양양자, 금태섭, 이준석, 이재명, 그 다음에 이낙연, 요 4명이 이제 회동을 자연스럽게 한다. 자, 그래서 빅텐트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간단하게, 지금 새벽 2시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좀 늦이감치 주무시고 또 늦이감치 아침에 일어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뭐 이것저것 또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조금 늦어졌는데, 자, 자장가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하여튼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이제 포격전인데, 이 포격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이죠.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자, NLL 인근. 자, 이게요. 요거 지금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서해안, 그러니까 이 NLL 인근 해안에서 직접 포를 쏘았는데, 자, 오늘 오전에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장산권하고 등산권 일대에서 200여 발의 포를 쏘아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해상 완충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완충 수역. 이게 이제 9.19 합의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해상 완충 수역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한 거, 이 포를 쏜 거는요, 지금 그동안에 15번을 쏘았는데, 어제 아침에 쏘므로써 16번째 쏜 겁니다. 그 쏜 것 중에서는 가장 이 도발 수위가 높은 200여 발이나 쏘았어요. 자, 그런데 이 완충구역, 지금 북쪽으로부터는 50, 그 다음에 남쪽으로부터는 85km가 135km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거고요. 그럼 우리는 대응 사격을 어디서 했느냐?
연평도하고 백령도에서 때렸습니다. 오후 3시부터요. 이 백령도 연평도에서 총 400여 발의 지금 보복 훈련을 했어요. 자, 이거는요, 시간은 이제 북한은 2시간, 우리는 딱 40분에 걸쳐서 이 보복 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요거는 이제 중앙일보 자료화면이 되겠는데요. 자, 아까하고 이제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장산꽃하고 등산꽃에서 때렸고, 우리는 백령도, 이 백령도하고 이 연평도 일대, 여기에서 이제 북한 쪽으로 끌렸고, 해상 완충구역은 총 남북한 50 플러스 85에서 135. 그래서 우리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쪽으로 북한 쪽하고 비교해 보면요. 우리 쪽이 지금 북한 쪽은요. 자, 요걸 보시면 되죠. 북한 쪽은 50km인데 비해서 우리는 85. 그러니까 우리 한국 쪽으로, 우리 남방 쪽으로 35km나 더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더 불리한 여건이 되는 것이죠. 이걸 누가 만들어놨느냐? 이거 문재인이가 만드는 거죠. 예. 문재인이가 이제 북한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 9.19 합의할 때 이렇게 불리한 해역을 지금 합의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때린 무기는요, 사격 훈련하는 것은 이게요, 전차. 그러니까 K1, E1 전차가 되겠습니다. 이 전차하고요. 그 다음에 K9 자주포를 동원해서 때렸습니다. 자, 자주포.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전차죠. 예. 자, 이거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동영상. 자, 동영상 지금 이제 훈련 장면.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복을 어느 정도나 하는지를 아주 실감있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제 전차로 또 K9 자주포로 지금 이 훈련을 하는 이 동영상까지 지금 우리 군에서 공개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400발을 40분간에 쏘았고, 지금 이제 북한은 200발을 2시간에서 쏘았으니까 이 능력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 관계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요, 이 북한 측 성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원식 장관의 입장하고 이 두 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군 총참모부가 성명을 내놨는데요. 자, 북한이요, 포 47문을 동원해서 192발의 포탄으로 5개 구역에 대한 해상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그래서 이번 사격 방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간접적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발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 해역에만 떨어졌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서해의 그 무슨 해상 완충구역이라고 하는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을 했다고 하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완전한 억지 주장이다. 대피와 대응 사격 노름을 벌인 건 역시 우리 군대의 훈련에 정세 격과의 책임을 돌려씌우려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적인 포사격, 기동훈련을 벌려놓은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군사행동에 대한 우리 군대의 당연한 대응 조치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요, 적들이 소위 대응이라는 구실 밑에 도발로 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경우에 우리 군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내줄 것이다.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 인식에서 삭제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작년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쓴 것이 이 적대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번 북한 총참모부의 성명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쪽 이 대응 보복과 관련해서 신원식 장관은 오늘요, 자,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에 오늘 오전에 적대의 금지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다.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을 염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이 응징 태세를 갖춰서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특징은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자, 압도적 대응입니다. 두 번째로. 자, 요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대북 응징은 즉각 신원식 장관의 주자의 군지휘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다. 이런 입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북한의 도발, 그리고 우리의 대응,
이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범인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범인 화면 이제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요 가운데,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변명문이 문제예요, 지금. 이 8쪽짜리로 되어 있는 변명문인데요. 자, 이제 구속되어 있거든요. 자, 구속되어 있는데 기자들이, 아니,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거 내가 경찰에 써낸 변명문을 보면 알아. 자, 그걸로 대신에 요런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경찰에서는 아직 수사 중에 있는다가 이건 압수물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채널A에서 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역사적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본인이 수행한 본인이 이번에 저지른 이제 범행, 즉 기습 테러 사건. 이것이 역사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미화시키는 것이죠. 예,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이건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이재명이. 요것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요런, 일종의 스스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재명을 테러한 것은 그냥 다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좀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못된 이재명의 정책, 잘못된 요거를 지금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재명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아주 거창한 목표 하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본인이 저지른 이 범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고귀한 이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좀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군력회귀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정부가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이 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라 경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민생 경제가 파탄이 났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파탄낸 민생 경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도 파탄된 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각국의 노력을,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메시지가 지금 담겨져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제일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가 되면은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나름대로 이 8쪽 자료 내용을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행적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요, 이 본인이 미리 다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체포가 되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압수수색할 때 이 본인의 컴퓨터에서 전부 다 이게 나왔어요. 줄줄줄줄. 그래서 이걸 경찰이 이제 쉽게 이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이제 행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인근 CCTV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여기 출발할 때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형 지문을 익히기 위해서 이런 지금 미리미리 딱 와가지고 지금 이제 주변, 왜냐면 본인이 이번 자기가 이제 이재명이를 제거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형 지물 같은 것도 충분히 잘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월 1일 날 지금 경찰에서 밝힌 이 행적을 보면 1월 1일 날 지금 자기 그러니까 아산이죠.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노선하고 동선하고 똑같은 그 동선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범죄가 굉장히 계획 범죄고 주도한 그런 계획을 세웠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경찰이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요. 자, 요거를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보셨으면 이건 이제 된 것 같고. 자, 그래서 경찰에서 오늘 브리핑에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또준 게 분명하다. 동일한 동선이다. 그래서 1일 날 오전에 지금 충남 아산에서 KTX를 타고서 부산역에 도착해요. 그리고 나서 오후 1시 30분에는 이재명이가 지금 그날 봉화 마을을 찾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어요. 요때 봉화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똑같은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화마을에서부터 이재명을 필습하려고 이제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봉화마을에 있는 그 내용은요,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에도 그대로 지금 등장하는데, 이 봉화마을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서는 내가 이재명 이런 이 파란색 종이 왕관을 썼잖아요. 근데 봉화마을에서는 내가 이재명이라고 쓰인 파란색 종이 왕관은 착용하지 않았고, 대신에요, 회색 양복 위로 남색 코트를 입었고, 그 다음에 뿔테 안경과 노란색 계열의 마스크를 쓴 모습은요, 이게 지금 이 가덕도 신공항에서 포착된 이 김씨하고 동일 인물로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그날 1일 오후에는 다시 이제 울산역을 이용해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기차표를 지금 이제 경찰에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김씨는 울산역 도착 전에 양산 평산마을을 다녀간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2일날 오후에 3일날 오후에 말이죠, 이 양산에서 문재인하고 오찬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노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양산 사저하고 그 다음에 울산역하고는 한 10여 킬로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이재명의 동선을 깔끔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 프로파일러까지 투입을 해서 지금 이제 이 범행 동기 요거를 지금 파악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사람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요, 정영환 고려대 이 법대 교수. 자, 이거 윤 대통령과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요거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제 한국 법학 교수 늘 임원.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법학 교수 교수의 임원진하고 윤 대통령이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요. 작년 12월입니다. 그때 정영환 회장이 지금 이제 찍은 거예요. 윤 대통령하고 이 사진이.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잘 아는 사이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하고는 별로 잘 모르는 이런 그 얘기가 지금 이제 보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경기도당 인천 신년회에서 본인이 먼저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뭐 이거 좀 어떻게 돌아가냐 묻지도 않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영환 교수를 갖다 임명하게 된 것은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다. 그래서 내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거 발표할 때는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꺼내는 형식이었고, 지도자도 모르게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깜짝 인사다. 그리고 이 판사 출신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 60년도에 강릉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강릉고등학교하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고 89년도에 판사로 임명해서 고등법원 판사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에 2000년도부터 고대 법대 교수를 자리로 옮겨서 주로 민법을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권영세, 김기현, 그 다음에 김홍일, 이런 분들이 사법연수원 15기 동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국 법학교수 회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회에는 또 이제 왜냐하면 한국 법학교수 회장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으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호수 총장, 그 다음에 윤석열 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추천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업무상으로는 인연을 맺었다. 자, 그래서 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당연직 위원으로 법무부에 온 적은 있지만은 한 위원장하고 따로 개인적 연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요, 이 정 교수의 공관위원장 임명이 굉장히 의외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율사 출신의 의원의 반응을 보면 난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그동안 정치권에 기울이지 않은 인물을 낙점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는 비대위원장의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공관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린 인물들은 김기현 때 검토됐던 사람이지만은 이제
이 대표가 바뀌는 바람에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후에 새로 발탁한 인물로 보인다. 자, 그리고요. 보통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교수들은 국회의원들하고 이런저런 인연이 많은데 정 교수는 그런 인연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과 인연이 없어서 공천을 할 때 꺼리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공천 물갈이를 주도할 적임자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권에서는요, 이 정 교수에 대해서 정치적 코드는 현 여권과 아주 잘 맞는 인물이다. 자, 왜 그러냐? 이 정 교수가요, 교수 시절에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한테 도움이 되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잘 알지 않겠느냐. 이러한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대법원장 최종 후보군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로까지 이제 거론됐으니까 뭐 충분히 잘 아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인선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당내에서는 자, 이번에 이제 사무총장도 판사 출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출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영동도 검사 출신이지만 여하튼 법률가.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다시 이제 보안인 유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또다시 판사 출신 연구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이 불가피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판사들 뭐든 공정하게만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나 이 스펙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제 버스는 지나갔는데요. 자,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이 법률가들을 갖다가 또 공관위원장까지 시키는지. 물론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예. 그러나 지금 특히 이번에는 당 대표, 그렇죠?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전부 사법시험 출신들, 판검사들이 이렇게 딱 전면에 포진하는 게 특히 중도층 인사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질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